오늘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외면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의 안정과 정부가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동의에서 북방위와 협의에서 여야 공동으로 규탄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서 민족 통일과 애민 경제를 언급했던 북한이 한편으로 은밀하게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준비해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만 또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걷는 동안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평균 신장은 10cm 이상 벌어졌습니다. 핵무기를 거머쥔다 한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간의 불신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북한 인민의 처절한 삶을 의시하는 검은 핵구름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쿠바도 선택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이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 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정보위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수소탄 의경은 사실이라면 정말 한반도의 위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화할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 정보 자산을 자랑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참정보본부는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이번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중폭핵 분열탄인지 진정한 수탄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에서 자인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 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노크 기순과 지뢰 도발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징후 파악 실패까지 거듭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 3종 세트의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정보 파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들어서 애써 자유한다는 그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나타난 위력만으로도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북한 핵탐지 시스템은 실제적인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의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도 역시 위험합니다. 북한이 실전 핵공격을 한다면 핵실험보다 위장술이 훨씬 더 정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북핵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책임한 전략적 인내가 아닙니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9년 동안 국제회담은 그냥 시계를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남북 관계를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붕괴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온 이런 무기력한 전략적 인내. 그 인내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만 높여주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지도부는 어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기금, 개성공단, 기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살상무기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끌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가공할 핵 기술과 무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 단절이 지속돼서 북한이 공언해온 대로 핵무기의 경량화, 다종화가 완결될 경우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 담대한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생산적 국회 운영을 전례하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또 제출했습니다. 1월 8일 본회의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만 별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도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거구가 지금 감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이미 이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변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저희 당이 제안한 법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주 일부분의 개정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직면한 상태에서 테러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 당이 제출한 국민안전처 중심, 국무총리 중심으로 새로 조직적 개편을 통해서 국정원의 테러를 미명을 한 국민 침해, 인권 침해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테러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새누리당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좀 거론했습니다만 법적 부분 그리고 이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약간의 조정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공법에 관해서는 이미 노사정협의도 이제 그것을 생산해냈던 노사정협의에서도 무효선언을 할 정도까지 이르던 상태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파견법,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양산업법은 결코 민생법이 아니라 인생법입니다. 우리의 비정규직 인생을 온전시키는 인생법, 새누리당이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파견법도 종전에 34개 업종에서 상당히 확장시키는 파견제도는 비전형 근로 또 비정규직 분위기에 더 가속화시킬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시의 소집 요구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좀 더 적극적인 국정 주체성, 국회에 구성하고 있는 국회 의회주의에 돌아가기를 심히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춘석 주석께서 상중이라 나오지 못해서 말씀할 걸 잠깐 드립니다만,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의 형태는 도대체 국회 파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44개 여야 합의 법률안이 처리되어서 빠르면 오늘 내일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올린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위를 무산시켜서 40세 법안 처리가 무망하게 됐다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원의 수석부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친화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춘 수석대 본상에서 늦게까지 저희들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원의 수석부대표로 상징되는 작은 박근혜들의 패권주의와 진실한 사람 인정이라는 투쟁이야말로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해치고 파행을 날리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지치고 국회도 지치는 막무가내식의 임시회 소집 요구 이전에 국회의 생산적 운영에 대해서 내부부터 잡아야 한다는 보완의 말씀을 드립니다.